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병리과 교수 서유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암 조직 검사와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병리 검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가장 병리 검사에 대해 친숙해야 하실 검사인데요. 조직 검사입니다. 내시경이나 피부 이런 것처럼 작은 조직을 검사하는 생원 조직 검사가 있고, 수술로 적출된 장기를 검사하는 수술검체 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로는 세포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에서 사용하는 바늘보다 더 작은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음압을 걸어 세포를 추출하여 확인하는 흡인세포 검사가 그 첫 번째입니다. 흡인세포 검사를 하는 대표적인 장기는 갑상선이나 침샘, 림프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러쉬를 이용하여 브러쉬에 묻어나오는 세포를 검사하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체액에 떠다니는 세포를 검사하는 체액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내에 있는 DNA나 RNA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분자 검사가 있습니다. 병리과에서 시행하는 분자 검사는 병리과에 제출된 검체의 감염균의 유무를 확인하는 감염질환 검사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검사는 자궁경부의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분들이 병리과에서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라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실 검사가 이에 해당하는 거로 종양 유전자 검사입니다. 특정 종양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리과로 검체가 접수가 되면 육안으로 검체의 크기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육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체 크기가 작은 경우 추가적인 절편 제작이 필요하지 않으나 수술 검체처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경우에 병변의 대표적인 부위를 선택하여 조직 절편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조직 절편은 포르말린에 충분히 고정 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4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얇게 커팅하여 헤마톡실린 에오진 염색을 진행하여 조직 슬라이드 제작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제작이 완료된 조직 슬라이드는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쳐 환자분들에게 결과가 보고되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내용입니다. 병리과로 조직 검사가 접수된 뒤 그럼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인데요. 일단 병리과로 접수가 되고 난 뒤 슬라이드가 제작 완료되기 전까지는 병리 검사에 대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슬라이드가 제작 완료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고정 시간과 블록 제작 시간, 염색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하루에서 이틀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 완료된 조직 슬라이드는 이후 병리과 전문의의 1차 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검사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슬라이드 제작 과정 중에서 설명드렸던 과정 중 유관 검사라던가 슬라이드 재제작 등을 통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헤마톡실린 에오진 염색 외에 추가적인 특수 염색이나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정확한 진단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병리 의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모두 고려하여 저희 병리과는 입원이나 내시경 생검은 만 3일, 그 외에 조직 검사는 만 5일 내에 환자분께 결과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제외된 시간으로 일반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접수하고 난 뒤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검사의 과정입니다. 세포 검사도 조직 검사처럼 접수가 되고 난 뒤 세포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세포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데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하느냐 아니면 기계를 이용하여 액체 상태의 세포를 슬라이드 위에 균일하게 도말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두 방법 모두 적절한 고정 시간과 적절한 염색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세포 검사 역시 세포 슬라이드가 제작 완료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슬라이드가 제작되는데 소요 시간은 최소 8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세포 검사 슬라이드 제작을 시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낮에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날 접수된 세포 슬라이드가 다음날 오전에 제작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액상 세포 검사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과정 중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포 슬라이드 제작 완료시까지 하루의 시간이 더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세포 슬라이드가 제작이 완료되고 난 뒤 병리 전문의의 판독이 이루어지게 되며 조직 검사와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세포 검사의 경우 환자분들에게 접수부터 만 4일 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자 검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모두 한 번쯤은 과학 시간에서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유전자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에 구성하고 있는 DNA에 위치한 유전 형질의 기능적 단위입니다. 유전자는 염기 서열을 이용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염기 서열 중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 안에 있는 유전자는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mRNA 형태로 전사가 되어 핵 밖으로 이동하여 세포 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합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 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4개의 염기의 배열로 인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T, C, G 4개의 염기 배열로 인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각 3개의 염기가 쌍을 이뤄 하나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자 검사를 할 때 확인하는 것이 이 염기 서열의 순서입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정상 염기 서열의 순서를 저희 이미 알고 있어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의 순서가 정상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자 검사의 기본입니다. 유관 표본 검사실은 수술실, 검사실에서 조직을 떼어내면 가장 처음 오는 곳입니다. 면밀한 관찰을 거쳐 현미경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채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암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크기나 색깔, 개수, 단면의 경도, 출혈 및 괴사 여부, 주변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을 보면서 펜으로 쓰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오염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 검체 접수 이제 수술방에서 내려오면요, 그 이제 검체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한 섹션 이제 검사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섹션을 크로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칼로 자를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을 먼저 고정액에 담가 고정시킨 후 탈수 등의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자동화 기계가 흔히 이용되고 최소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두께가 빛을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얇아야 합니다. 화학 처리가 된 조직은 단단하지 않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파라핀을 침투시켜 굳혀야 얇게 절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핀 조직을 박절기에 넣어 핸들을 돌리면 파라핀 블록을 얇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온수에 깎인 면이 닿도록 넣어줘 주름을 펴지게 해줍니다. 주름이 있으면 관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위에 올려주어 완전 밀착시켜주면 조직 절편 제작이 완성됩니다. 조직을 빛이 투과할 정도로 얇게 자르게 되면 조직 성분의 색채 대비가 매우 낮아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 구조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통해 색채 대비 정도를 높여 관찰하기 좋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병리과 의사는 현미경으로 만들어진 조직 슬라이드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크기와 모양, 핵의 크기와 모양, 염증 반응 유무, 혈관 형성 정도 등 많은 것을 관찰하고 다른 병리 의사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신중하게 진단합니다. 저는 그냥 딱 저 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의 한 표라고 싶어요. 뭔가 느낌이 그쪽은 아닌 느낌. 이런 데가
이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슬라이드 제작이나 염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독을 하시고요. 판독을 하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검사를 진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역 검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진단을 더 확실하게 내리기 위해서 면역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검사가 다시 추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추가를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 외에 나머지 하는 검사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교수님께서 판독하시면서 더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미 외래를 왔다 가셨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퇴원하신 후에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시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병리 검사들의 과정과 소요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빠르게 병리 검사 결과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잊혀지면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병리과는 이러한 사실과 환자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각 검사들에 대해 올바른 진단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